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유튜브 사연을 듣는 것을 좋아해서 추천받았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저 역시 다른 분들처럼 평범하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다리만 빼고요. 사실 20대 초반에 차 사고를 당해 두 다리가 조금 불편해요.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수준은 아니나 걸을 때 조금 절뚝거립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셔서 결혼 전부터 쭉 그곳에서 일했답니다. 남편은 거래업체 직원이었고 업무하다 서로 좋은 감정이 생겨서 교제를 시작했죠. 남편은 다리가 불편한 저를 언제나 배려해 주었어요. 그런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세심하고 다정한 모습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건 남편은 저희 집과는 달리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라 시댁에선 10원 한 푼도 보태주지는 않았지만 결혼에 있어서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빠의 친한 지인이 웨딩 사업을 하셔서 결혼 준비도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죠. 물론 결혼 후에도 남편은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고 저 역시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양가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차이나는 게 신경 쓰였지만 시댁만 월 100만 원씩 드리고 친정에선 부모님이 용돈 필요 없다고 하셔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시댁 스트레스도 따로 없이 편하게 지냈었죠. 늘 섭섭지 않게 해드리려고 노력했고 시부모님도 절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데 길게는 못 가더라고요. 딱 2년이 되자 이제서야 숨겨둔 본성이 나오는 건지 시댁에 갈 때마다 저에 대한 잔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다들 결혼하면 듣는 잔소리 있죠? 대체 애는 언제 가질 거냐는 말이요. 저는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앉아있는 생활을 주로 하는데 활동량이 적다 보니 상체에 살집이 있는 편이었어요. 솔직히 밖에서 뚱뚱하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살았었는데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그저 며느리가 뚱뚱해서 그렇다는 그런 모욕적인 말까지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너희 아기는 언제 가질 거니? 계획은 하고 있는 거야? 나이도 있는데 아기 준비를 좀 빨리 해야 하지 않겠니? 처음에는 알아서 하겠거니 했는데 결혼한 지 1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으니 원. 그래, 운동도 좀 하고. 애기 엄마도 아닌데 왜 이렇게 펑퍼짐해? 누가 보면 애 셋은 낳은 사람인 줄 알겠다. 볼 때마다 살이 찌니 넌? 살 빼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니? 시부가 한마디 하면 시모도 옳다구나 하고 옆에서 거들었어요. 저 조금만 오래 걸어도 힘든 거 아시면서. 그리고 오늘 옷이 펑퍼짐해서 그렇지 그렇게 살 많이 안 쪘어요. 내가 봤을 때는 옷 문제가 아니야. 다리가 좀 아프다고 운동 못하는 건 아니잖아. 너 정말 애기 안 가질 거야? 둘 다 30대도 아니고 40대야. 남들은 애 둘이고 셋이고 낳아서 키우느라 바쁘구만. 저도 아기는 예전부터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솔직히 다른 사람들보다 쉽지 않을 거 아니까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요. 일단 낳아봐. 낳으면 다 알아서 잘 키우게 되어 있어. 그리고 뭐가 걱정이니? 나도 있고 친정엄마도 있고. 그런 걱정은 집어치우고 살이나 빼서 애기나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시모와 시부는 모두 마른 편이에요. 그래서 살집이 있는 저의 모습을 더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남편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중간에서 중재를 해줬었는데 어느 순간 시모와 시부 편이 되어서 얄밉게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자기도 나도 나이도 있는데 애기 가질 거면 힘들어도 운동해야지. 우리 집 근처에 새로 헬스장 생기는 것 같은데? 등록하자. 솔직히 결혼하고 살 너무 많이 쪘어. 자기도 인정하지? 자기까지 이러기야. 둘이 있을 땐 안 그러면서. 근데 부모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자기도 아기 갖고 싶잖아. 우리 회사 직원도 와이프 살 빼고 나서 바로 애기 생겼다잖아. 같이 운동하면 얼마나 좋아? 내 편이라 생각했던 사람까지 저러니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도 운동하고 싶고 살 빼고 싶죠. 제가 아예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몸에 무리 가지 않을 정도의 운동은 자주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보다 움직임이 적고 나이가 있다 보니 살 빼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모와 시부는 핑계라고 핀잔만 주셨습니다. 속상하고 울고 싶었던 날이 많았지만 신우가 같이 있을 때는 좋았어요. 늘 제 편을 들어주고 대신 화를 내주었거든요. 진짜 엄마 아빠도 그만 좀 해.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나는데 듣기 싫은 말 좀 그만해. 요즘 볼 때마다 살 빼라고 그러냐? 오빠도 마찬가지야. 언니 다리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든데 뭔 운동을 자꾸 하래. 그리고 살은 오빠가 빼야지. 아니, 나는 빨리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지. 뚱뚱하면 애도 잘 안 생긴다잖아. 엄마가 그런 소리 하면 더 안 생겨.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인 거 알지?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 언니도 생각이 있겠지. 내가 언니였으면 애기 생각이 있다가도 사라지겠어. 좀 적당히들 해. 내가 다 듣기 싫어. 진짜 아가씨밖에 없네요. 아가씨 고마워요. 멀려 언니. 혹시 나 없을 때 또 이런 잔소리하면 얘기해요. 내가 또 대신 싸워줄 테니까. 자기 일처럼 화를 내주는 신우가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남편도 안 들어주는 유일한 제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신우가 큰 소리 내고 해도 시모와 시부는 변함없었어요. 친구한테 이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나중 일은 또 모르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녹음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야,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혹시 모르잖아. 그리고 내가 들어봤을 때 좀 심해. 너네 신랑도 너무하고. 너 현주 알지? 걔도 시어머니랑 고부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 심해서 이혼한 거야.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겼는데 점점 심해지더래. 뭐? 현주 진짜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한 거야? 그래서 한참 이혼 준비하려고 알아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증거 제출이 꼭 필요하대. 걔 증거 수집하려고 한동안 애 좀 먹었잖아. 아, 그렇다고 너도 이혼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 일 모르잖아. 뭐 이혼까지 갈 일은 없었으면 하지만 노파심해. 아, 솔직히 진짜 이혼은 아니어도 어머님이랑 아버님 보러 가기 너무 싫어. 요즘 나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까지 빠진다니까. 요즘 진짜 우울증 올 것 같아. 헐, 그럼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서 상담도 받고 진료 기록을 남겨놓는 게 좋겠다. 나도 현주한테 들은 건데 고부 갈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으려면 당시에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 일단 시댁 방문 횟수부터 줄이고 내가 말한 대로 꼭 해봐. 알겠지? 친구의 말에 굳이 녹음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었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대체 언제까지 계속 이러실까 싶어서 시부모에게 막말을 들을 때마다 녹음을 했죠. 그러면서도 내심 저장한 녹음 파일이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리고 저도 아기 갖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다리도 불편하고 임신했을 때도 걱정이고 출산 후에도 걱정이었죠. 내 몸이 성치 않은데 육아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남편한테도 매번 얘기했어요. 얘기할 때마다 제 마음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시댁에 가면 또 태도가 달라졌죠. 늘 비수꽂는 말만 하시는 시모와 시부 때문에 시댁 가는 일이 큰 스트레스였어요. 자기야, 나 요즘 어머님이랑 아버님 보는 거 너무 힘들어. 살 빼라고 해서 그래? 그건 손주가 보고 싶으시니까. 어른들은 원래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 근데 나한테 너무 큰 스트레스야. 보실 때마다 그런 얘기만 하시잖아. 시댁 갈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 거린다고. 그 마음 알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 집에서 자기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 내가 따로 얘기 드려볼게. 얘기 안 하셔도 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만하셨으면 좋겠어 진짜.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셔. 알지. 그런데 너 상처 주려고 하는 말 아니셔. 알잖아, 별뜻 없이 얘기하시는 거. 나 우리 엄마 속상할까봐 스트레스 받는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러시면 나 엄마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럼 우리 집에서도 자기한테 말 곱게 나가겠어? 알았어. 내가 잘 얘기 드려 본다니까 그러네. 마음 풀어. 남편이 그 이후로 시모와 시부한테 얘기를 어떻게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별 말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댁에 편하게 방문했죠. 한 번은 시댁 식구끼리 가족 외식하려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중이었어요. 시모 지인도 아들 며느리랑 외식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이게 누구야?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갑네. 잘 지내지? 식사 중이셨구나. 반가워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갈비가 먹고 싶다지 뭐야? 그래서 우리 며느리 맛있는 갈비 먹이려고 왔지. 여기 갈비가 또 맛있잖아. 며느리가 임신했어? 너무 좋겠다. 부럽다, 자기야. 아들이야, 딸이야? 응, 아들이래. 어찌나 좋은지. 자기네는 소식 없고? 결혼한 지 좀 되지 않았어? 우리? 아휴, 몰라. 우리 둘째가 시집가야 손주 볼 수 있으려나? 기다리면 좋은 소식 있겠지. 좋은 일 생기면 알려줘. 맛있게 먹고. 그래, 축하해. 며느리 갈비 많이 사줘. 시모는 저를 힐끔 쳐다보며 한숨을 쉬며 얘기를 했죠. 그렇게 시모 지인과 인사를 마친 후 시모는 계속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아유, 배 아파. 장가는 우리 아들이 먼저 갔는데 저 집은 벌써 애가 생겼네. 정말 저 옆에 내는 나 볼 때마다 또 얼마나 자랑질을 할 거야? 벌써부터 골이 다 아프네. 아들 손주 봤으니 저 집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 시모와 시부는 서로 또 주거니 받거니 하며 저를 향한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 다른 집은 혼수로도 해온다던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유, 내 팔자야. 둘째나 빨리 결혼시켜. 그래야 손주 보지.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따라 신우도 없어서 제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남편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안 했죠. 예,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밥이 들어가니? 나는 지금 밥맛이 뚝 떨어졌는데. 저렇게 많이 먹으니 살이 안 빠지지? 콕콕 찌르는 말에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먹던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얘 봐라. 성격 나오는 것 좀 봐. 아주 밥상머리 애절이 꽝이네. 어머니,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쩜 매번 그러세요? 아버님도 그렇고. 제가 살집이 있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저도 살 빼고 싶고 운동하고 싶고 아기도 갖고 싶어요. 그렇게 매번 말씀들 안 하셔도 이미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제발 좀 그만들 좀 하세요. 어디서 건방지게 어른들한테 소리를 질러?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모진 말들은 괜찮고 제가 참다 이렇게 터지는 건 건방진 건가요? 이래도 제가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만 집에 가겠습니다. 마저 식사들 하고 나오세요. 저는 시모와 시부한테 소리를 치고 절뚝거리며 식당을 나왔어요. 남편이 따라 나오더니 오히려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왜 그래? 뭘 잘했다고 어른들한테 큰 소리야. 내가 잘못한 건 또 뭔데? 살집 있는 거? 어머님 아시는 분 며느리는 임신했는데 임신 못한 거?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당신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왜 여자한테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 결혼해서 살 나만 쪘어? 자기도 엄청 많이 쪘어. 근데 왜 나만 살 빼야 해? 그렇다고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게 어딨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당장 가서 사과드려. 엄마 아빠 지금 얼마나 황당하시겠어. 사과받아야 할 건 나야. 황당하고 기막힌 건 나야. 이제 당신이랑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내 속마음이 어떤지 당신은 모르지?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을지 생각도 안 해봤지? 당신이 알아서 모셔다 드리던 알아서 해. 그날 식당에서의 일로 남편도 결국은 남의 편이 맞았구나 싶었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뒤로 시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들이 나한테 한 행동은 생각도 못하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며 화를 내셨죠. 고분고분한 성격인 줄 알았더니 아주 대바라졌구나 너. 그렇게 어른들 버리고 간 것도 괘씸한데 연락 한 통도 없니? 죄송하다고 다시 찾아와서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내가 정말 기가 차서. 어머니,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정말 못할 짓을 한 건지. 사람 상처 주는 말만 하시면서 어떻게 좋은 소리를 들을 생각하세요? 뭐?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저요, 그동안 진짜 많이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듣고만 있지 않으려고요.
제가 늘 별말 없이 듣고만 있으니까 제가 바보인 줄로만 아셨어요? 뚱뚱해서 뚱뚱하다고 한 게 뭐가 나쁘니? 네가 뚱뚱한 게 문제지. 네가 날씬하면 살 빼라고 하겠니? 근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그렇게 따지면 오빠도 뚱뚱하잖아요. 솔직히 살 빼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오빠라고요. 남자는 괜찮지. 여자는 뚱뚱하면 보기 싫잖니? 그건 너무 억지 아니세요? 아들은 뚱뚱해도 괜찮고 며느리는 뚱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안 생기는 게 왜 제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빠가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아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 임신 안 되는 건 여자 탓이 더 크지. 그리고 남자는 살집이 좀 있어야 하는 거다. 남자가 삐쩍 마르면 보기 싫다고. 예전부터 느꼈는데 어머니랑은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요. 뭐? 내가 살다 별말을 다 듣네. 너 말 다 했어? 네, 말 다 했습니다. 저 이제 끊을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한동안 저는 시댁에 찾아가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시모한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받아봤자 또 상처 주는 말만 하실 테니까요. 남편도 바빠 야근도 많이 했고 갈 일이 있으면 남편 혼자 보냈어요. 진짜 안 갈 거야? 내가 거기서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가? 어머님, 아버님이 또 나한테만 뭐라고 하실 텐데. 그렇다고 나 혼자 가? 나 혼자 가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뭐라고 생각하시던 상관없어. 당분간 만나 뵙고 싶지 않아. 우리 집이랑 아예 영 끊을 생각이야? 끊고 싶다면 끊고 싶어. 너 도대체 왜 그래? 오빠야말로 왜 그래? 내가 어떤 마음인지 몰라서 그래? 평생 안 볼 사이도 아니잖아. 몰라. 안 가. 안 갈 거라고. 알았어. 나 혼자 다녀올게. 남편도 처음에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포기했는지 자기 혼자 알아서 가더라고요. 어느 날 신우한테 연락이 와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약속을 잡았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요즘 언니가 집에 안 오니까 볼 수가 없네. 그러네요. 미안해요. 통 얼굴을 안 비쳤죠? 아니, 뭘 또 언니가 미안하대. 나 미안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연락한 거 아니에요. 언니 보고 싶어서 온 거지. 대신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요. 뭐 먹고 싶어요? 그때 가고 싶다고 했던 그 레스토랑 갈까요? 오, 너무 좋죠. 가요. 저는 신호와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언니랑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부족하면 더 시켜요. 아이, 근데 언니, 나 부탁할 게 있는데. 부탁? 뭔데요? 말해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아가씨 부탁이라면 두 팔 걷고 해줄 수 있어요. 조금 염치 없긴 한데. 신우는 조금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프로포즈 받았거든요. 어머, 정말? 잘됐다. 축하해요. 날은 잡은 거예요? 날은 아직 안 잡았고 식장 좀 보면서 날짜 괜찮은 거 있는지 좀 보려고요. 결혼 준비하느라 이제 바쁘겠네. 결혼 준비할 게 꽤 많더라고요.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 그래서 말인데 사돈 어르신분께 부탁해서 저도 좀 결혼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싶어서요. 우리 엄마 아빠랑 요즘 안 좋은 상황에 이런 부탁하는 게 좀 염치 없죠? 당연히 해줄 수 있지. 그냥 편하게 부탁해도 되는데. 혹시 어디 웨딩홀 받은 데는 있어요? 사실 몇 군데 받은 곳이 있긴 한데. 그럼 일단 리스트를 좀 줘봐요. 내가 아빠한테 얘기해서 전달할게요. 최대한 아가씨가 하고 싶은 곳으로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볼게요. 우와, 정말요? 진짜 나 너무 든든하다. 언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노. 미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제부터 미안하다는 말 금지? 알겠어요. 이제 안 할게요. 나에게 너무 잘해주었던 신우의 결혼 소식에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흔쾌히 결혼 준비를 도와주기로 했죠.
신우가 하고 싶었던 식장이 아빠 지인이 하는 곳이어서 결혼 준비는 무척 수월했어요. 아빠 지인분도 저희 신우가 결혼한다고 하니 할인과 서비스도 많이 해줬죠. 저는 결혼식 비용을 기쁜 마음으로 제가 해주기로 했어요. 언니, 진짜 고마워요. 나 언니한테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갚죠? 난 언니 결혼할 때 해준 것도 없는데 받기만 하네. 행복하게 잘 살아주면 돼요. 난 진짜 바라는 거 없어. 정말이에요. 우리 집 식구들이 언니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언제나 언니 편인 거 알죠? 평생 언니 편 할 거예요. 정말요? 엄청 든든하다. 고마워요. 신랑보다 더 믿음직스러워. 신우도 결혼 준비하면서 저에게 자주 연락해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아, 근데 언니, 저희 상견례 이번 주 토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예약 인원을 잘못 알고 언니를 빼고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아, 근데 내가 이제 알아가지고 예약을 바꾸려면 룸을 변경해야 하는데 다른 룸은 자리가 또 없다고 해서. 아가씨,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저야 나중에 또 볼 텐데 저 안 가도 괜찮아요. 마음 쓰지 말아요. 아, 진짜 미안해요. 언니도 우리 식구인데 내가 너무 속상해서. 대신에 상견례 끝나고 예비신랑 따로 소개시켜줘야 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당연하죠. 바로 날 잡아야지. 언니 되는 스케줄로 맞출게요. 그래요. 상견례 잘하고 와요. 아가씨,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네, 언니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또 연락할게요. 어쩌다 보니 상견례는 저는 빠지고 진행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한번 따로 봐도 괜찮지 싶은 생각이었어요. 시모랑 시부랑 지금 사이도 좋지 않은데 신우 상견례 자리에서 저 때문에 분위기 망치고 싶지도 않았고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그렇게 저 없는 신우 상견례가 무사히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문득 신우 결혼식을 도와준 아빠 지인분께 감사하는 인사를 전하려고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잠시 미팅 중이신데 여기 앉아서 기다리시겠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네, 좋죠. 감사합니다. 저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예약실 테이블 자리에서 커피 마시며 대기했습니다. 조연주 신부님 올케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같이 오신 건 아니었구나. 네? 아, 방금 신부님 왔다 가셨거든요. 저희 아가씨가요? 무슨 일로요? 네, 신부님이 식장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약실 직원분께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젊은 분들이라 그런가 식장 스타일도 좀 자기 스타일대로 하고 싶으셨나 봐요. 저도 여기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처음 보긴 했는데. 아, 그래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객분들 좌석을 다 없애고 스탠딩 스타일로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친척 어르신들 좌석 정도만 남겨두고 싶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스타일로 하고 싶다나 뭐래나. 근데 하객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별도로 그런 말은 없었거든요. 왜 굳이 불편하게 스탠딩으로 바꾸려고 할까 싶었죠. 게다가 다리가 불편한 저는 스탠딩 웨딩이라는 것 자체가 껄끄러웠고요. 아가씨 방금 나갔다고 했죠? 얼마나 됐어요? 나간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아마 이 근처에 계실지도 몰라요. 신우가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중이더라고요. 나가서 신우를 한번 찾아봤어요. 건물 기둥 쪽에서 통화 중인 신우를 발견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물으려고 신우한테 가고 있는데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말대로 했어. 근데 이거 언니한테 들키면 어떡해? 여기 언니 아시는 분이 하는 곳이잖아. 제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았고 뭔가 좋지 않은 얘기구나를 직감했죠. 조심스레 건물 뒤에 숨었고 손이 덜덜 떨렸지만 핸드폰으로 신우가 통화하는 영상을 찍고 조용히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결혼식에는 어떻게 못 오게 할 건데? 상견례야 예약 잘못했다고 거짓말하고 넘어간 건데 결혼식은 어떻게 해? 가능하기나 하냐고. 그리고 스탠딩 결혼식 아무리 생각해도 좀 너무 억지인 것 같은데? 내가 하객이라도 안 좋아하겠다. 언니 오지 못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네 정말. 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상견례도 제가 오지 않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믿었던 신우 역시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남자친구네 가족한테는 평생 얘기 안 할 거야? 언젠가는 볼 거고 언젠가는 얘기할 거 아니야. 아, 몰라. 짜증나. 언니 한복도 해준다고 했는데 또 어떤 핑계 대냐고. 엄마도 좀 아이디어를 내봐. 나도 머리 아파 죽겠다고. 아, 정말 여기저기서 박쥐 같은 행동하려니 힘들다, 정말. 아, 결혼하기 더럽게 힘드네. 시무랑 통화하던 신우는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었죠. 그래도 돈 많은 새언니 덕분에 내 결혼도 잘 진행되고 있잖아. 아무튼 결혼식은 어떻게 오지 못하게 할지 엄마가 잘 생각해봐. 아무리 스탠딩으로 바꿨다 한들 좌석이 아예 없진 않잖아. 그리고 난 언니랑 계속 이렇게 친한 척 잘 지내야 해. 알잖아. 빼먹을 거 많은 거. 저는 배신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철푸덕 넘어졌습니다. 시댁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도 신우 덕분에 버텨왔었는데 그 믿음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넘어져 있는 저를 보고 웨딩홀 관계자가 달려와서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괜찮으세요? 일어설 수 있으세요? 아, 예, 괜찮아요. 조금 도와주시겠어요? 신우는 사람 소리의 뒤를 돌아봤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언니! 귀신을 본 듯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신우를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언니,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예요? 왜 언니가 여기에... 언니, 혹시 통화 내용 들었어요? 왜 아가씨는 다를 거라 생각했을까? 가족인데. 진짜 어머님 아버님은 몰라도 아가씨는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구나. 아, 언니, 오해예요. 오해? 무슨 오해? 아, 지금까지 내가 아가씨를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 맞아, 큰 오해를 했어, 내가. 언니, 나랑 잠깐 얘기 좀 해요. 신우는 저에게 와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저는 팔을 뿌리치며 소리 질렀어요. 이거 나요. 나는 아가씨랑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아가씨의 속마음이 그랬다는 거 잘 알았어요. 그 집 식구들은 내가 호구인 줄 알았구나. 내 모습이 얼마나 멍청해 보였을까.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언니.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엄마 생각이었는데. 어머님 생각이었던 아가씨 생각이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언니! 저를 애타게 부르는 신우를 뒤로 하고 예약실에 들어갔습니다. 예약실에 앉아서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면서 안정을 취했어요. 마침 미팅이 끝난 아빠 지인분이 나오셨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네. 근데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아저씨, 오셨어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아빠 지인분께 방금 들었던 내용을 얘기해드렸어요. 아니, 사람이 할 짓이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람 뒤통수를 그렇게 치나?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내가 진짜 분통이 터지네. 좀 괜찮은 거야? 아저씨, 저 진짜 바보같이 살았나 봐요. 좋은 사람들인 줄 알고 믿었는데 하나 둘씩 비수를 꽂고 뒤통수를 치네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지금 상황들 아시고? 아니요,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는데 해야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가씨 결혼식 일정 다 취소해 줄 수 있어요. 위약금은 제가 낼게요. 어차피 제가 비용 다 지불한 거라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당연하지. 그런 사람들 우리 식장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해. 위약금은 됐어. 내가 직원들한테 당장 취소하라고 할게. 몸에 힘이 풀려서 혼자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아빠를 불렀습니다. 갑자기 저의 도움 요청에 놀란 아빠는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어요. 도대체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빠는 화를 참지 못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만 믿고 내 소중한 딸을 보내줬더니 우리 딸 다리 불편한 게 큰 죄인가? 대체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결혼 비용, 집, 혼수 우리가 안 해준 게 있었나? 이런 취급받으라고 시집 보낸 줄 아나? 아빠가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는데 계속 눈물만 났습니다. 저도 쌓이고 쌓여 터진 화가 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괘씸한 신우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 덕에 쉽게 했던 결혼 준비
어디 한번 힘들게 해봐라 싶었죠. 결혼식 비용도 제가 지원해줬었고 시댁도 돈이 많지 않은 편이라 어차피 신우가 하고 싶은 결혼식은 할 수 없겠지만 현실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빠와 함께 친정으로 가고 있는데 신우한테 계속 문자와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저 때문에 많이 서운했죠. 미안해요. 엄마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같아요. 언니한테 너무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해요. 아가씨, 미안한데 아가씨 사과가 진심으로 안 느껴져요. 결혼 준비하려고 그저 무마하려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언니, 제가 어떻게 해야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요? 무릎 꿇고 빌라고 하면 지금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언니. 무릎 꿇어봤자 뭐해요? 그 순간뿐일 텐데. 우리의 관계는 이제 끝이에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제가 네, 괜찮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언니, 언니만 믿고 결혼 준비했는데. 그러게, 왜 저한테 그랬어요? 속이려면 끝까지 잘 속여야지. 왜 들켰어요? 참, 웨딩홀 예약 캔슬 문자 받았어요? 혹시 못 받았나 싶어서 전해주는 거예요. 아가씨, 그 웨딩홀에서 결혼 못해요. 언니 제발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요. 언니가 도와주면 안 돼요? 우리 집 사정 언니가 잘 알잖아요. 내가 왜 아가씨를 도와줘야 해요? 나는 어머님 아버님보다 아가씨가 더 미워요. 때리는 시모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던데 그 말이 맞네요. 겉으로만 위해주는 척 했던 건데 내가 바보 같았지. 이제라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제 나는 할 말 다 한 것 같으니까 끊을게요. 번호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저는 신우의 번호를 그대로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데 10원 한 푼도 주지 않고 오히려 내 덕에 호강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제대로 복수해주고 싶었어요. 예전에 친구 덕분에 틈틈이 모았던 증거들과 신우 통화 영상을 들고 정신과를 갔습니다. 이혼 준비를 위해 찾아가긴 했지만 언젠가는 한번 진료받고 싶기도 했어요. 마음의 상처가 깊었고 우울감이 많았었거든요. 엄마도 제 얘기를 듣고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 딸이 시댁에서 그런 취급받는 것도 모르고 네가 뭐가 뚱뚱하다고. 정말 엄마 너무 화가 나. 우리 딸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해? 엄마, 아니야. 내가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속상해할 것 같아서 말 못했어. 그동안 시댁에서 핍박을 받았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너무 아파.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했을 거야. 이제는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엄마한테라도 꼭 얘기해줘. 엄마. 내가 너무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그치? 엄마가 이모한테 연락해놨거든? 내일 이모한테 가자. 저희 이모가 변호사거든요. 제 이혼을 위해 엄마와 함께 이모를 찾아갔습니다. 이모, 녹음 파일이랑 동영상 파일 목록 메일로 보냈어. 그리고 정신과 진료 내역서도 가져왔는데 이걸로 될까? 충분해.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이모가 준비해 볼게. 우리 조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들은 내가 배로 갚아줄 거야. 고마워, 이모. 이렇게 든든한 가족들이 곁에 있었는데 바보같이 혼자 끙끙 앓았네. 위자료 최대로 해서 받아낼 수 있게 해볼게. 이모만 믿어. 저는 그동안 모았던 증거와 정신과 진료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남편과 신우가 친정 앞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언니, 진짜 우리 사이 좋았잖아요.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언니, 한 번만 만나줘요. 언니,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여보, 제발 미안해. 이혼은 절대 못해. 내가 잘해줄게. 그동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평생 모시면서 살게. 제발. 더 이상 남편과 신우의 사과는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어서 급한 불만 꺼보자는 심산이었겠죠.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져. 계속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면 경찰 부를 거니까
당장 가. 어머님, 민경이 집에 있죠?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긴 뭘 만나?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찾아와? 진짜 소름 끼치는 집안이네. 내 딸한테 큰 잘못을 했으면 죗값은 달게 받아야지. 만나서 사과할게요. 잘못했다고 빌게요. 내가 허락 못해. 만나길 뭘 만나? 10분 뒤에도 이러고 있으면 진짜 경찰에다 신고할 거야.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아서 집 안에만 있었고 시끄러운 소리에 화가 난 엄마가 밖에 나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안 가자 결국 엄마는 소금을 한 움큼 쥐고 던지며 쫓아냈어요. 염치라는 게 없는 건지 그 다음 날은 시모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나이 먹고 마음이 모가 나서 너한테 모진 말만 하고 영감도 너한테 너무 미안하대.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대. 사과할 수 있게 한 번만 만나주지 않겠니? 내가 너무 나빴던 것 같아.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또 새로운 스트레스가 생길 지경이었죠. 내일도 찾아오면 진짜 신고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보시죠.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해서 미안하다고 싹싹 비는 상황이 너무나도 웃겼습니다. 제가 너무 만만했었나 봐요. 장애가 있다고 살이 쪘다고 애를 못 낳는다고 절 비난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한 푼이라도 아쉬운지 싹싹 비는 거 보세요. 뒤늦게 깨달은 거겠죠. 그동안 만만하게 여겼던 애가 이 집안에 복주머니 들고 시집 온 줄도 모르고 뻥 차버렸으니까요. 저는 한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치료를 했습니다. 솔직히 나아질 줄 몰랐는데 의사 선생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 다시 내면의 안정을 찾았어요. 바보같이 당했던 순간들만 생각하면 또다시 울컥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훌훌 털고 잊기로 했어요. 그리고 고부 갈등을 이혼 사유로 인정될 경우 시부모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더라고요.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남편과 시가 사람들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친구 덕분에 열심히 모은 녹음 파일과 변호사 이모 덕분에 위자료도 최고 수준으로 받아냈고 이혼도 무사히 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라고 했던 친구는 다시 만나 거하게 한턱 쏘면서 감사의 인사도 전했죠. 신혼집으로 지냈던 집은 저희 아빠 명의여서 전 남편은 그대로 쫓겨났고요. 갈 곳이 없는 전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빠 회사 거래업체 직원이었던 전 남편은 보기 좋게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했죠. 그놈 잘렸단다. 그놈 때문에 회사가 너무 시끄러워져서 권고사직 처리했다더라. 아까 대표한테 전화 왔었어. 그리고 아마 업계에 소문 돌아서 비슷한 업종으로 취직하기는 어려울 거야. 못된 놈들. 싸대기를 한 대 날려줬어야 하는데 못해서 그게 후회되네. 그러게 나도 한 방 날려줄걸.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리고 대표한테 얘기 들어보니 그놈 자식 일 못하고 답답해서 직원들이 엄청 싫어했다더라. 일머리도 없었나 봐. 대표가 아주 잘 걸렸다 싶어서 바로 자른 거라고 하더라고. 에휴, 우리 딸내미 이젠 속상할 일 없으면 좋겠어. 혼자서 속이 새까맣게 탔을 생각하니 아빠 가슴이 무너진다. 그래도 아빠 잘 만난 덕분에 이렇게 다시 행복해졌잖아. 고마워 아빠. 전 신우는 결국 웨딩 업체를 예약하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하고 싶었던 업체들은 이미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사실 결혼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위자료도 지급하고 전 남편도 회사에서도 잘렸고 없는 형편에 꽤 타격이 컸을 거예요. 저 덕분에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하다가 와장창 무너져버린 전신우는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하다가 매일 트러블이 나서 싸우고 결국 집안 싸움까지 가서 결국 파혼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동네에서 다리 불편한 며느리 괴롭히다가 이혼당하고 둘째 딸 결혼까지 파혼당했다는 소문이 났다고 해요. 한동안 꽤 손가락질 받았다고 합니다. 자업자득이죠.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시댁이 살고 있던 집이 전세 계약 만료일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이런저런 말들로 자기 집 거래에 문제 생길 것 같다고 계약 연장 안 해줘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 그 동네에는 소문이 쫙 퍼져서 다른 동네 저렴한 곳 찾아서 들어가겠죠.
이제는 제 사람들이 아니라 별로 관심도 없지만 말이에요. 이혼 후 저는 재활치료를 다시 받고 있어요. 몸에 물이 안 가는 운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은 스트레스 받아서 운동도 못했거든요. 식단도 빡세게 제대로 해서인지 최근 몸무게를 재어보니 3kg나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아빠 회사는 잠시 휴직한 상태입니다. 제가 엄마를 닮아서 손재주가 좋은 편인데 작은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팔아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은 판매 승인 대기 중이랍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하니 두근거리고 설레어서 즐겁습니다. 잘 되면 아빠가 공방도 차려준다고 하셔서 정말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요즘은 스트레스도 안 받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서 그런지 꽤 건강해진 느낌이랍니다. 그래도 여유 있는 저희 집 덕분에 결혼 준비도 이혼 준비도 어렵지 않게 했던 것 같아서 부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은 느낌이에요. 오늘은 바람이 꽤나 차더라고요. 몸이 아프고 난 후 더욱 뼈저리게 느끼는 거지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